고급 양주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장교 식당. 그곳은 이미 군대가 아닌 타락한 연회장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얼굴에 잔인한 웃음을 띠고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를 쥔 중령 강민호가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이 계집을 꽉 잡아 해병대의 기강이 뭔지 내 친히 보여줄 테니까. 헐렁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이세야는 거구의 장교 4명에게 팔다리가 꺾인 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이등병의 얼굴을 닦아주던 그녀의 손은 이제 꼼짝없이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으며 비릿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자가 감히 신성한 이곳에 들어왔으면 머리부터 밀어야지. 잘라. 서늘한 금송우날이 서로 맞물리며 섬유질을 끊어내는 소리가 끔찍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잘려나간 검고 긴 머리카락 한 줌이 힘없이 허공을 가르더니 식탁 위 기름 둥둥 뜬 먹다 남은 국그릇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짐승처럼 낄낄거렸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어린 병사들은 주먹을 하얗게 쥔 채 공포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어깨를 떨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응시하는 이세아의 눈에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핏빛 살기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시간은 그 치욕스러운 가위질이 있기 6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령도의 거친 바닷바람이 항구에 내린 한 여자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에 두꺼운 뿔테 안경, 그리고 손에 들린 촌스러운 서류 가방. 누가 봐도 그녀는 국방부에서 나온 힘없고 지루한 행정직 군무원 이세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뿔테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상어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해병대 제6여대 흑룡부대의 위병소 앞이었습니다. 때마침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냉동탑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최고급 와규, VIP 전용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어린 병사들의 시선이 탑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마른 목을대가 꿀꺽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퀭한 눈, 푹 꺼진 볼.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정예 해병이라기엔 그들의 몰골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세아는 짐짓 모르는 척 위병소장에게 다가가 어수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오늘 부대에 회식이라도 있나 봐요?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겠네. 위병소장은 이세아의 낡은 공무원증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조사관님, 꿈을 깨십시오. 저게 개나 소나 먹는 건 줄 아십니까? 대대장님과 간부님들 체력 보충용입니다. 병사들이 저런 귀한 걸 먹으면 배탈 나서 나라 못 지킵니다. 그의 말끝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뿔테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부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니까요. 위병소를 통과한 그녀가 처음 향한 곳은 병영생활관 뒤편에 위치한 소송부 정비고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쇳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쾅, 퍽. 기름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정비고 안의 풍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5명의 병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채 일명 원산폭격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통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정비반장인 상사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서 있었습니다. 상사는 엎드려 있는 병사의 군화발을 쇠파이프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빈정거렸습니다. 야, 김이병, 사이드 미러에 먼지가 앉아있더라?
내 차가 네 눈에는 똥차로 보이냐? 어? 바닥에 머리를 박은 병사의 입에서 억눌린 목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쇠파이프로 옆에 있던 드럼통을 굉음이 나도록 후려쳤습니다. 깡! 고막을 찢는 쇠소리에 병사들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밥을 처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요진 애새끼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이세아는 정비고 입구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리는 김이병의 팔에 꽂혔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국방부에서 나온 민원조사관입니다만. 상사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의 등장에 당황할 법도 하건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짜증과 경멸뿐이었습니다. 뭐야?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야. 행정실로 꺼져! 이세아는 겁먹은 그 어깨를 움츠리며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저 병사분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규정상 가혹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상사가 어이없단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세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기름때전 작업복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여기가 유치원인 줄 알아? 이건 훈련이요 훈련. 전쟁 나면 적군이 힘드시죠? 쉬세요 할 것 같아? 책상 머리에 앉아서 펜대나 굴리는 것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그는 이세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렸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 상사의 손아귀의 힘은 살인적인 저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해? 대가리 안 박아? 이 아줌마가 너희 구해줄 것 같냐?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세아는 넘어진 척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병사들의 눈빛.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더 맞기 싫습니다. 라는 체면과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상사의 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악, 몸통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다시금 둔탁한 타격음과 병사들의 억눌린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세아의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 안에는 기묘한 냄새의 불협화음이 터졌습니다. 장교 식당 쪽에서는 고소한 버터향과 숯불에 구워지는 소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며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반면 병사 식당 앞에는 쉰내와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가 감돌았습니다. 이세아는 식판을 들고 병사들의 긴 줄 끝에 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앳된 얼굴에 이등병이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선 이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다란 국통 안에는 멀건 액체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콩나물 대가리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국. 반찬 칸에는 퉁퉁 불어터진 김치 몇 조각과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조리병이 무표정한 얼굴로 이세아의 식판을 국을 퍼담았습니다. 철퍼덕. 국이라기보다는 흙탕물에 가까운 액체가 식판에 담겼습니다. 이세아는 구석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짜다. 이건 국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소금을 들이부은 그야말로 소금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훈련과 노동에 시달린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곤 이 염분 덩어리와 쉰내 나는 밥뿐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병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어제 들어온 부식 트럭 봤냐? 와규라더라 와규. 미친, 우린 똥국 먹는데 지들은 와규 파티냐? 쉿, 목소리 낮춰. 강중령 귀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저번 달에 민원 넣었던 최상병 아직도 의무돼 있잖아. 숟가락을 쥔 이세아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밥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식판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까 위병소에서 봤던 그리고 정비고에서 고통받던 김이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터진 상처가 딱지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병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조사관님. 이세아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김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식판을 꽉 잡았습니다. 조사관님이 여기서 뭘 하든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저희는 조금 맞고 끝납니다. 하지만 건드리면 정말 죽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기대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이세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참담함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이병의 앙상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김이병, 밥은 맛있어. 김이병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소금국 위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콱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군합 발소리가 요란하게 식당 바닥을 울렸습니다. 장교 식당에서 거나하게 술판을 벌이고 온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령 강민호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입에는 이쑤시개를 물고 한 손에는 반쯤 비운 양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밥을 먹던 병사들이 전원 기립하여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강민호가 거드름을 피우며 식당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이세아와 김이병에게 꽂혔습니다. 땜새나는 쥐잡쥐들이 여기 모여 있었구만. 강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는 김이병의 식판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야, 김이병,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까 정비구 청소 상태가 그따위니래. 김이병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호는 들고 있던 양주병을 김이병의 식판에 왈칵 쏟아부었습니다. 독한 술이 밥과 국에 섞여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죄송하면 처먹어. 정신 차리게 알코올 소독 좀 해야지. 김이병은 울먹이며 양주가 섞인 밥을 억지로 떠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이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하시죠, 중령님.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민호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이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아까 위병소에서 깔떡대던 그 아줌마 아니야? 그는 이세아의 코앞까지 다가와 술 냄새나는 입김을 훅 내뿜었습니다. 국방부 똥파리가 감히 신성한 해병대 식당에서 설교를 해?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이세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강민호의 눈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사들 식단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 탑차에 실린 와규와 양주, 국방비로 산 거 아닙니까? 강민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곧이어 폭소와 함께 광기 어린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애들 집합시켜! 강민호의 고함에 뒤따르던 장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이세아를 애워쌌습니다. 감찰, 조사,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이 섬의 왕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헌법이라고. 그는 옆에 있던 부관의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낚아챘습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그것은 예리하게 날이 선 재단용 가위였습니다. 어디서 외부인이 기어들어와서 물을 흐려. 군인 정신이 뭔지 내가 뼛속까지 새겨주지. 강민호가 가위를 찰칵거리며 이세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잡아, 장교식당으로 끌고 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기 전에. 이세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4명의 거구들이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김이병을 보았습니다. 김이병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이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확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끌려가는 그녀의 귓가에 파도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장교 식당에 화려한 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린 이세아의 머리 위로 강민호의 가위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싹툭 검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침묵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몰랐습니다. 그가 자른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세아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괴물이 눈을 떴습니다. 타일 바닥을 울리는 군화 발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복도를 갈랐습니다. 백령도의 습한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무반 안을 감도는 공포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세아는 민간 감찰관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단 채 굳게 닫힌 생활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훈련의 함성이 아닌 짐승이 먹이를 지식이는 듯한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한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군대가 아닌 조폭의 소굴이었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사내가 침상에 거만하게 걸터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바짝 마른 이등병 하나가 입술이 터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지식여진 담배꽁초와 붉은 핏방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위가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이등병의 뺨을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이병, 형이 좋은 말로 할 때 사라고 했잖아. 이게 다 전우회로 권하는 건데 감히 거절을 해? 박이병은 공포에 질려 눈동자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쥐어짜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갑에 10만 원은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위의 군화발이 박이병의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가 바닥을 구르자 대위는 혀를 차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이세아의 시선이 그 수첩에 고정되었습니다. 겉표지에는 비품관리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펼쳐진 페이지에는 병사들의 이름과 함께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는 혈체, 즉 피의 장부였습니다. 대위가 수첩을 흔들며 박이병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 안 보여? 너 지금 나한테 50만 원 빚진 거야. 이자 붙기 전에 집에 전화해서 붙이라고 해. 안 그러면 다음엔 명치로 안 끝난다. 이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이 흠칫 놀라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는 대위의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대위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빈정거렸습니다. 뭐야? 아,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그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세아는 대위의 조롱을 무시한 채 수첩을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담배 한 갑에 10만 원, 초코파이 한 박스에 30만 원, 심지어 휴가증 발급 명목으로 100만 원이 적힌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갈취이자 범죄였습니다. 그녀가 수첩을 탁소리나게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형법 제24조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그리고 공갈 협박. 대위님, 이 수첩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군복 벗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내몽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위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릿하고 역겨웠습니다.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이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서울 한복판인 줄 알아? 여긴 백령도야. 법, 규정, 그런 건 육지에나 있는 거고 여기선 우리가 법이고 우리 대대장님이 곧 헌법이야. 알겠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묵직하고 느릿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짝, 짝, 짝.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에 웃고 떠들던 대위와 부하들이 순식간에 차렷 자세를 취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열린 병사들 사이로
말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은 중령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쓰러져 있는 박이병을 벌레 보듯 흘겨보고는 곧장 이세아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에게서 진한 스킨 냄새와 역한 담배 냄새가 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그가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부드럽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감찰관님께서 벌써부터 업무에 열중이시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좀 거칠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세아는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을 강민호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병사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기강입니까? 당장 헌병대에 신고하겠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손에서 수첩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쓰레기를 다루듯 그것을 구겨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가 이세아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신고라. 해보세요. 전화기가 작동한다면 말이죠. 아, 그리고 감찰관님, 머리카락이 참 곱네요. 군인 정신이 좀 부족해 보일 정도로.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위와 부하들이 이세아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강민호는 뒷짐을 진 채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사냥꾼처럼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 부대의 진짜 전통을 먼저 배우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장교 식당에서 특별 환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피해 장부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해보죠. 물론 거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민호의 손짓 하나에 거구의 장교들이 이세아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억센 소나귀 힘이 그녀의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박이병이 안 된다는 듯 신음을 흘리며 손을 뻗었지만 대위의 군홧발이 다시 한번 그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콰직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박이병은 정신을 잃고 늘어졌습니다. 이세아는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돌려 그 참혹한 광경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열린 문틈 사이로 수많은 병사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초점을 잃고 공포에 질린 눈빛들. 그들은 구세주가 될지도 모를 감찰관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흥겨운 듯 콧노래할 흥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해볼까? 여자가 주제도 모르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그의 목소리는 복도의 차가운 격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장교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길고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끌고 가는 여자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굶주린 늑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늑대가 지금 이빨을 갈며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잔혹한 밤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바닥 타일의 냉기가 뺨에 닿기 불과 10여 분 전, 장교 식당의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연회장이었습니다. 두꺼운 참나무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기름 냄새와 역한 양주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병사들은 식수조차 부족해 말라비틀어진 입술을 핥고 있는 그 시각, 이곳 테이블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통돼지 바베큐와 각종 과일, 그리고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양주병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입술을 닦으며 중령 강민호가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분위기가 왜 이렇게 처져? 우리 귀여운 막내 박이병 어디 갔어? 얼른 데려와! 잠시 후 식당 구석에 쪽문이 열리며 비쩍 마른 병사 하나가 거의 끌려오다시피 들어왔습니다. 박이병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화가 퀭하게 들어갔고 군복은 흑투성이었습니다. 강민호 옆에 앉아있던 대위 하나가 박이병의 등을 거칠게 밀치며 낄낄거렸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친히 부르시는데 동작이 왜 이래? 빠져가지고. 박이병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에 꽂혔다가 황급히 강민호의 눈치를 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민호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흔들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이병, 배고프지? 이거 먹고 싶지? 박이병의 목을 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처절한 삼킴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이병이 대답했습니다. 이병, 박지훈, 괜찮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닭다리를 박이병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기름진 고깃덩어리가 박이병의 뺨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강민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누가 너한테 밥 준대? 내가 지금 네 노래가 듣고 싶다고 했잖아. 분위기 띄우라고 불렀더니 감히 내 식탁을 넘봐. 주변의 장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박이병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강민호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감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유린하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다 명령했습니다. 노래해, 춤도 춰.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틀리면 이 사과가 네 머리통에서 터질 줄 알아. 박이병은 울음을 삼키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주도 없는 삭막한 공간에 공포에 질려 음정이 다 털린 가냘픈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당 구석, 민간조사관 명찰을 단 이세아의 주먹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쇠숟가락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이병이 스텝이 꼬여 비틀거리자 강민호의 손에 들려있던 사과가 대포알처럼 날아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과가 박이병의 이마 정중앙에 명중했습니다. 박이병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으깨진 사과 조각이 그의 얼굴과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습니다. 강민호가 박수를 치며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나이스 샷. 야, 봤냐? 정확히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쓰러진 박이병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사과즙이 뒤섞인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먹다 남은 양주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박이병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술을 박이병의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 부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강민호가 바닥에 떨어진 으깨진 사과 조각을 군홧발로 지식였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아깝게 음식을 남기면 안 되지. 주워 먹어.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군대라지만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질비한 영관급 장교들조차 감히 강민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박이병이 흐느끼며 떨리는 손을 바닥으로 뻗었습니다. 흙과 먼지, 그리고 군홧발로 자국이 선명한 사과 조각을 향해 가는 그의 손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속음이 식당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이세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칠판을 긁는 소음처럼 장교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뚜벅뚜벅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어리숙한 민간조사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심해처럼 차갑고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살기가 그 안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왜 또? 말이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세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강민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양죽병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교들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세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이병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박이병을 가로막고 서서 강민호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호의 영혼까지 꿰뚫을 듯 서늘했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그래서 더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병사들의 피눈물에 말아먹는 밥맛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일개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목에 핏개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돌았나?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인연 안 끌어내! 주변에 있던 장교 4명이 허둥지둥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강민호라는 사냥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탁 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고기를 자를 때 쓰던 날카로운 주방용 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칠게 가위를 집어들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미소가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악마의 표정이었습니다. 건방진 주둥이를 놀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감히 신성한 해병대의 권위에 도전을 해? 강민호가 가위날을 철컥거리며 이세아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잡아, 꽉 잡아. 오늘 인연 머리털을 다 뽑아서라도 군인 정신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장교들의 거친 손길이 이세아의 어깨와 팔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저항하려는 찰나 압도적인 힘이 그녀를 바닥으로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이 닿는 순간 이세아의 귓가로 강민호의 섬뜩한 웃음소리와 가위질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세아의 인내심을 끊어내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사이렌을 깨우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지식여진 무릎에서 전해지는 냉기보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서늘한 감각이 먼저 뇌리를 스쳤습니다. 잘려나간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허공을 가르며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장교들이 먹다 남긴 기름진 짬밥 그릇 위로 처박혔고 더러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순간 식탕을 채우고 있던 비열한 웃음소리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뚝 끊겼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 속에서 강민호 중령의 손에 들린 가위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강민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지며 비틀린 희열로 이그러졌습니다. 봤냐? 이게 바로 군기라는 거다. 감히 민간인 따위가 내 부대에 들어와서 설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닥을 응시하던 이세아의 눈동자에서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인 심해의 어둠보다 깊고 맹수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살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오르는 공기가 근육 하나하나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비틀어 잡고 있던 거구의 대위가 승리감에 도취해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건조한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뼈와 인대가 한계를 넘어 뒤틀릴 때 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식당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장교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세아는 순식간에 관절기를 역으로 걸어 그의 팔꿈치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자유로워진 두 다리가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듯 회전했습니다. 묵직한 군화 발굽이 왼쪽에서 달려들던 소령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소령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식탁 위로 처박혔습니다. 와장창 식판과 유리잔들이 박살나며 요란한 굉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4명의 장교 중 2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자 남은 2명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세아는 짐승처럼 낮게 몸을 숙여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명치를 가격하는 주먹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고 급소를 노리는 손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억하는 단말마와 함께 남은 2 장교가 거품을 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단 3초. 훈련받은 건장한 남성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안은 이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병사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리카락이 잘리며 모욕당하던 여자가 지금은 전장의 사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하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방금 전에 그 연약한 감사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수백 번의 사선을 넘은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압감이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강민호가 뒷걸음질 치며 허리춤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반란이다. 이건 반란이야. 철커덕. 가죽 홀스터에서 권총을 뽑아드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총구가 이세아의 미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총구를 향해 걸어오는 그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강민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강민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쏘겠어! 진짜 쏠 거야! 이세아는 대답 대신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강민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무언가가 강민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오발된 총탄이 천장을 뚫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세아의 손끝에 들려있는 물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갑을 펼치자 그 안에 박혀있던 금속 배지가 식당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2개의 별, 대한민국 해군 소장 투스타의 계급장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장교들도, 구석에 몰려있던 병사들도, 그리고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던 강민호도 그 빛나는 2개의 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세한 힘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강민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중령 계급장이 달린 그의 군복깃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비틀렸습니다. 이세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식당 전체를 압도하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군복은 국가가 하사한 수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강민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장에서 죽어 이 옷을 입고 묻힐 각오가 된 자들만이 입을 자격이 있는 옷이야. 그런데 너는... 이세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의 양쪽 어깨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잡아뜯었습니다. 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바닥으로 내팽겨쳐진 중령 계급장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그녀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너는 그저 제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다. 강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자체가 이 순간 끝났음을 직감한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앳된 병사 하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그 외침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착, 착, 착. 수십 개의 손이 절도 있게 올라가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타락한 지휘관들을 향한 병사들의 분노이자 진정한 리더를 맞이하는 환영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이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잘린 머리카락 끝이 어깨 위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엉망이 된 머리 스타일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지휘관보다 위엄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는 박이병에게 다가갔습니다. 퉁퉁 부은 뺨에 눈물 자국이 얼룩진 박이병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전살적인 존재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세아는 박이병의 어깨에 묻은 음식물을 손수 털어주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해병,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박이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강민호의 부하 중 하나가 몰래 무전기를 켜고 속삭이는 소리가 이세아의 귀에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실, 여기 식당이다. 지금 당장 무장병력을. 이세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멍청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든 장교의 손목을 가볍게 밟아버리며 차갑게 식어버린 짬밥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헌병대 호출해. 이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치워버려야 하니까.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요원들과 UDT 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강민호와 그의 추종자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삼촌이 국방부에! 강민호의 비굴한 외침이 식당 밖으로 멀어질수록 병사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정의라는 이름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아는 환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검푸른 바다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은 청소했지만 더 거대한 폭풍이 저 바다 너머에서 몰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잘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대충 묶으며 곁에 선 UDT 팀장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상황실로 간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타일 바닥에 짓눌린 이세아의 뺨에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강민호 중령의 거친 숨소리와 가위날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금속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병사들의 억눌린 신음소리와 장교들의 비릿한 조소가 뒤섞인 그 찰나, 이세아의 눈동자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하지만 명확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세아의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를 누르고 있던 장교의 팔을 역방향으로 비틀어 올리는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파열음과 같았습니다. 억눌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구의 장교가 바닥으로 고꾸러졌습니다. 동시에 이세아의 다리가 강철 채찍처럼 휘어지며 강민호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민호가 중심을 잃고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고급 양주병들이 와장창 깨지며 바닥으로 쏟아졌고 역한 알코올 냄새가 순식간에 피어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나뒹구는 것인 강민호가 쥐고 있던 가위뿐이었습니다. 먼지를 털며 일어나는 이세아의 주변으로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장교들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찬 신음만 흐릴 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세아가 천천히 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자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집행인이 다가오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식탁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던 강민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세아가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바닥에 내팽개친 대가가 겨우 머리카락 몇 가닥일 것이라 생각했나. 그녀의 손이 강민호의 멱살을 움켜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섬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거대한 지각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1초 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늘을 가르더니 식당의 통유리창이 일제히 박살났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충격파가 식당 안을 휩쓸고 지나가며 식탁과 의자 그리고 서 있던 사람들을 종이장처럼 날려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장교 식당은 순식간에 매캐한 화약 냄새와 먼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떨어져 내리며 스파크가 튀었고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민호 중령은 바닥에 처박힌 채 귀를 막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하들을 괴롭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줌을 지린 바지를 입은 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세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훈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 이 진동,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지는 냄새.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곡사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섬을 타격하고 있는 적의 포격이었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밖을 내다보자 연병장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백령도가 불바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뒤늦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빗발치는 포탄 소리에 묻혀 애처롭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 다리! 내 다리! 구석에서 어린 병사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파편에 맞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만 지휘해야 할 장교들은 식탁 밑에 숨어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지휘 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지휘관인 강민호가 공포에 질려 판단력을 상실한 지금 부대는 머리 없는 뱀과 같았습니다. 이세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초소 3, 적의 포격이 집중되고 있다. 지원 바란다. 지원! 레이더 실피격, 레이더 실피격, 통신이 두절됐다. 해상에 미확인 선박 다수 출현, 반복한다. NLL 남쪽으로 고속 접근 중. 그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휘관이 무능하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방어 태세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숨을 죽이고 바다 쪽을 응시했습니다. 자욱한 포연 너머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수많은 검은 점들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섬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기부양정과 고속 침투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엔진 소리가 파도 소리를 찢으며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굶주린 상어떼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부축하는 이는 동료 병사들 뿐이었고 장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뒷문으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국방부에 연락해. 헬기 보내달라고 해. 나부터 나가야겠어. 그의 비겁한 외침이 포탄 소리보다 더 역겹게 이세아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세아는 강민호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전장의 냉혹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쾅! 또다시 근처에 포탄이 떨어지며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세아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찢어진 군복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녀의 팔에 선명하게 드러난 근육들이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옥이 문을 열었다면 그 지옥을 다스릴 악마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무전기를 집어들고 피 묻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포격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강렬하고 명료했습니다. 전병력, 현 위치를 사수하라. 이세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타오르는 바다와 무너져가는 기지, 그리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적의 벽통을 끊어놓기 위해 사이렌이 깨어났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연병장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검붉은 불길이 그림자처럼 일렁였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밟은 것이 썩은 고기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맹수의 꼴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진동이 장교 식당을 강타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고막을 파고들었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화려한 샹들리에가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세아를 조롱하며 희희낙낙하던 장교들의 비명소리가 먼지 구름 속에 파묻혔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끊임없이 대지를 유린하는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적의 기습포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장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세아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낄낄대던 장교들은 머리를 감싸주고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서려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허공을 가로지르며 이세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는커녕 마치 전장을 지배하는 여신처럼 섬뜩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옥죄고 있던 밧줄을 이미 끊어낸 뒤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유리 조각을 밟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식여지는 파편 소리가 장교들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던 중령 강민호가 이세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양손은 이미 이세아에 의해 제압당해 등 뒤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강민호가 침 섞인 비명을 질러대며 애원했습니다. 이거 풀어. 이거 풀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부대 대대장이야. 내가 살아야 너희도 살아. 빨리 지하 벙커로 피해야 한다고. 젠장 다 죽게 생겼잖아. 그는 바닥을 구르며 이세아의 전투화 끈을 입으로 물어뜯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하들을 벌레 취급하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목숨 하나 건지겠다는 추악한 생존 본능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차가운 눈으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강민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보듯 무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강민호와 눈을 맞췄습니다. 서늘한 목소리가 포격 소리를 뚫고 강민호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사람 말은 사람하고 하는 거야. 개가 짖는 소리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지. 이세아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강민호가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이미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당 입구에 모여있는 병사들을 향했습니다. 이병박을 포함한 수십 명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모두 숨어버렸고 적의 포탄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상황.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떼와 같았습니다. 이세아가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식당 중앙에 놓인 커다란 원형 테이블 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테이블을 울리며 병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흉곽이 크게 부풀어 올랐고 이내 터져나온 목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포성마저 압도할 만큼 우렁차고 단단했습니다. 전환 주먹! 그 한마디는 혼란스러운 공기를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병사들은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해병대 전투복, 삐뚤게 잘린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 이세아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접수한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장 이세아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찰 나온 군무원인 줄 알았던 그녀가 별 2개의 소장이라니.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도망친 부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대한민국 해병대다. 저 밖에서 우리를 노리는 적들은 너희가 겁쟁이처럼 숨어 있다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개죽음 당하고 싶은 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저 책상 밑에 있는 강민호 옆으로 가서 처박혀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분노로 그리고 생존을 향한 의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포탄 소리가 무서운가? 당연하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죽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알겠나? 아! 병사들의 대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즉시 테이블에서 뛰어내려 무기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따라와! 무기고 개방한다! 병사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기고 앞에는 굵은 사슬과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당직사관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이세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금소금이 몇 번 울리더니 자물쇠가 부사져 나갔습니다. 그녀가 육중한 철문을 걷어차 열었습니다. 어두운 무기고 안 먼지 쌓인 무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민호와 그 일당들이 훈련비를 횡령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최신형 대전차 화기들이 나무 상자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나무 상자 뚜껑을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K6 중기관총이 번들거리는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구경만 해봤지 실제로 만져본 적도 쏘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이병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는 이걸 쏠 줄 모릅니다. 교육훈련 때 기름 아깝다고 모형으로만. 이세아는 박이병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박이병의 떨림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르친다. 잘 봐. 네 목숨줄이다. 이세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현궁 미사일 발사기를 어깨에 맸습니다. 쇠덩이가 서로 맞물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쇠막대기가 아니다. 너와 내 전우를 지킬 창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조준하고 라곤 소리가 들리면 쏘는 거야.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해. 그녀는 박이병의 어깨에 발사기를 얹어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 반동을 몸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다. 눈은 표적을 놓치지 마. 네가 쏘는 건 미사일이 아니라 너의 분모다. 이어서 그녀는 K6 중기관총을 잡은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기관총 사수, 람보처럼 난사할 생각 마라. 3.4다. 탕, 탕, 탕. 리듬을 타라. 적의 머리를 박살내는 리듬이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교범의 용어가 아닌 실전에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본능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녀가 무기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두드리듯 자연스러웠고 그 모습에 병사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기과는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탄약 상자를 나르는 소리, 놀이쇠를 후퇴 고정하는 소리, 서로의 방탄 헬멧을 조여주는 소리가 긴박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이세아는 무기고 입구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안가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적의 상륙정들이 파도를 가르며 접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적은 해안으로 상륙을 시도할 거다. 놈들은 우리가 겁먹고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 오판이 놈들의 유언이 될 거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1분대, 2분대는 좌측 능선으로 이동해서 교차 사격 위치를 잡아라. 3분대는 나와 함께 중앙을 맞는다. 중화기 팀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상륙하는 놈들의 발을 묶어. 옙! 병사들의 복창 소리가 무기고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다. 우리가 사냥꾼이다. 오늘 밤 서해 바다는 놈들의 피로 붉게 물들 것이다. 전원 위치로. 이세아의 명령과 함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탄창을 확인하며 찰칵하고 장전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오늘 이곳을 침범한 적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세아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사자처럼 깨어난 해병대원들이 포효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백령도 앞바다를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자갈을 쏟아붓는 듯 요란했습니다. 섬 전체를 뒤흔드는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황실의 모니터들은 붉은 경고등으로 전멸하며 긴박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강민호 중령과 부패한 장교들이 헌병대에 의해 줄줄이 끌려나간 직후였습니다. 지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혼란에 빠져 있어야 할 상황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려나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눈빛을 한 이세아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없는 민간인 감찰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 UDT의 전설, 사이렌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전 부대, 귀를 열어라.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는 숨소리도 내지 않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무전기를 통해 전 장병에 명확하게 꽂혔습니다. 적 함대는 구축함 2척을 앞세워 고속으로 접근 중이다. 우리의 낡은 화력으로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해. 놈들도 그걸 알고 들어오는 거다. 상황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통신병이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고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거대한 붉은 점들이 섬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제4함대 리철수 상좌가 이끄는 주력 부대였습니다. 이세아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눈앞에 있는 적의 목덜미를 낚아채듯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섬의 모든 불을 꺼라. 등대, 가로등, 막사 조명까지 단 하나의 빛도 남기지 마. 옆에 있던 작전 장교가 당황하며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놈들에게 우리가 공포에 질려 숨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쥐새끼처럼 떨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섬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빗줄기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젖은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옆에 서 있던 박이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어린 병사. 하지만 지금 그는 이세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이병, 나랑 같이 간다. IBS 세대를 띄워 엔진은 끄고 노를 저어서 나간다. 작전 장교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구축함을 상대로 고무보트라니요. 자살행위입니다. 이세아는 허리춤이 대검을 차갑게 꽂아 넣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전쟁은 덩치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어디지? 백령도 앞바다다. 물길을 모르는 놈들에게 이 바다는 지옥이지. 그녀는 어둠 속의 바다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된다. 놈들을 용의 이빨로 유인한다. 거친 파도가 검은 고무보트를 집어삼킬 듯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비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보트 위에 납작 엎드린 이세아와 대원들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엔진 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노가 물살을 가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박이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를 꽉 쥐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세아 소장이 망원경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공포가 조금씩 용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적 구축함의 육중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놈들은 탐조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춰. 놈들의 소나가 우리를 찾고 있다. 호흡 조절해. 대원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바로 머리 위로 탐조등의 눈부신 빛기둥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보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리철수 상좌의 거만한 목소리가 잡음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놈들은 아군 주파수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남조선 죄새끼들이 불 끄고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다 쓸어버려라. 섬에 상륙해서 모조리 밟아주겠다. 적의 구축함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뱃머리가 파도를 가르며 일으키는 하얀 포말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세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더 빨리 와라. 그 거만한 목을 쳐주기 딱 좋은 속도군. 그녀는 품에서 방수 처리된 기폭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 박이병과 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보트 바닥에 싣고 온 검은 물체들을 꺼냈습니다. 급조된 부유 기뢰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기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밧줄로 연결된 마치 그물 같은 형태의 엄한 기뢰였습니다. 이세아는 귓속말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놈들의 구축함은 흘수선이 깊어서 지정된 항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지.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 했습니다. 우리는 놈들을 항로 밖으로 밀어낸다. 보트들이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의 리듬에 맞춰 노를 저으며 적 함대의 진행 방향 양옆으로 기뢰를 흘려보냈습니다. 쾅! 쾅! 갑자기 적 함대 쪽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섬을 향한 무차별 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안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바다를 울렸습니다. 박이병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세아는 박이병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고개 들어. 네가 지켜야 할 건 네 목숨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전우들이다. 쫄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다. 조명탄 발사. 이세아의 명령과 함께 보트 중 하나에서 붉은 성광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피웅, 팡. 새빨간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적 함대의 시야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조명탄은 정확히 암초지대인 용의 이빨 입구 위에서 터졌습니다. 리철수 상좌의 고함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적이다. 저 쥐새끼들이 저기에 숨어 있었구나. 전 함대 조명탄 방향으로 선회. 친문계 버려.
거대한 구축함 두 척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육중한 선체가 물살을 밀어내며 끔찍한 기계음을 냈습니다. 이세아는 냉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걸려들었어. 적 함대는 이세아가 깔아놓은 부유기뢰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넓은 공간, 즉 암초지대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 날카로운 바위들이 톱니바퀴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죽음의 구역이었습니다. 적 함대가 점점 가까워지자 뱃머리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커졌습니다. 준비해. 놈들이 선을 넘는 순간이다. 이세아는 손에 쥔 기폭장치의 안전덮기를 엄지손가락으로 튕겨 열었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비명 같은 바람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적의 선두 구축함이 마침내 이세아가 설정한 가상의 선, 암초지대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항!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친 거대한 물기둥이 구축함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기뢰가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아가 미리 설치해둔 수중 폭약이 터지며 물속의 흐름을 강제로 바꾼 것입니다.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거대한 물살이 소용돌이 쳤고 균형을 잃은 구축함은 관성에 의해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면 바로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키키키키, 과직. 금속이 바위에 갈려나가는 끔찍한 비명이 바다를 찢었습니다. 마치 거인이 쇠붙이를 씹어먹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구축함의 선체가 크게 기울며 뱃머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배 안에서 터져나오는 적군들의 비명과 다급한 고함 소리가 아수라장이 갠 갑판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번함 좌초! 1번함 좌초! 적의 무전이 패닉에 빠진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세아는 그 혼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번함도 멈추게 한다. 전 대원, 엔진 시동! 부르릉. 침묵을 지키던 IBS 세대의 모터가 동시에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유령처럼 떠있던 고무보트들이 성난 늑대떼처럼 물살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놈들의 꼬리를 문다. 이세아의 보트가 가장 선두에서 파도를 탔습니다. 그녀의 한 손은 보트의 로프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황한 2번 구축함이 포탑을 돌리려 했지만 너무 가까이 붙은 작은 보트들은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는 이 좁고 복잡한 암초지대에서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이세아는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소총을 겨눴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적 함교의 탐조등이었습니다. 탕, 탕. 날카로운 총성 2발. 거대한 탐조등이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살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적의 눈이 멀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산계, 교란작전 개시! 그녀의 명령에 따라 세 대의 보트가 부채꼴로 흩어지며 적함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보트들은 적들에게 마치 수십 척의 함대가 포위한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놈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적의 무전은 이제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보트의 속도를 최대로 올리며 좌초된 1번함과 당황한 2번함 사이를 과감하게 가로질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 섬뜩하리 많지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적의 주파수로 송신했습니다. 리철수,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또렷하게 적의 함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덫에 걸렸다. 이곳은 너희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무리한다. 용의 목을 쳐라. 박이병이 떨림을 멈추고 훈련받은 대로 휴대용 로켓포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이세아를 닮아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사! 슈! 쾅! 로켓탄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가 2번 함의 조타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붉은 화염이 치솟아며 적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세아는 불타오르는 적함을 뒤로 하고 보트를 돌렸습니다. 거센 파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귀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시선은 이미 승리를 넘어 섬에 남아있는 병사들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바다 위에 뜬 피의 꽃처럼 타오르는 적함의 불길이
이세아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혔던 자존심을 되찾고 나약했던 부대를 깨우는 거대한 포효였습니다. 이세아는 헬멧에 들이치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박이병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해병. 그 한마디에 박이병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핑돌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사가 흘리는 뜨거운 긍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멀리 섬의 어둠 속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뱃전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해의 밤바다 위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수면 위를 스치듯 달리는 고속단정의 엔진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한 진동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젖은 전투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이세아 소장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놈들의 지휘함이었습니다. 밧줄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고 쇠 갈고리가 적함의 난간에 걸리는 둔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세아는 부대원들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장비가 부딪히는 미세한 금소금만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짐승처럼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갑판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갑판 위를 지키던 적의 보초병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적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이세아는 쓰러지는 적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내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UDT 대원들이 갑판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어둠 속에 짧게 명멸했고 적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이세아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적의 지휘관 리철수가 있는 조타실이었습니다. 두꺼운 강철문 너머로 고함과 욕설이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세아는 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자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대원에게 눈짓하자 육중한 강철문이 괴는과 함께 안쪽으로 뜯겨나갔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이세아가 조타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당황한 적의 참모들이 허리춤에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이세아의 총구가 더 빨랐습니다. 정확히 급소만을 노린 사격에 놈들은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순식간에 정리된 조타실, 그 중앙에는 단 한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북한군 상좌 리철수. 그는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부하들의 시체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리철수의 거만한 목소리가 조타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이제는 쥐새끼처럼 숨어들어오는구나. 그런데 고작 보낸다는 게 계집이라니. 내 놈들 군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만하군. 그의 목소리에는 여성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가 이세아보다 2배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세아는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식당에서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카락과 공포에 떨던 병사들의 눈동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세아는 천천히 소총의 멜빵을 풀었습니다. 철그럭거리는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춤에 있던 관총마저 꺼내어 멀리 미끄러뜨렸습니다. 무기를 버리는 그녀의 행동에 리철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군화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그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놈이 내 머리카락을 자른 놈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군. 약자를 짓밟고 즐거워하는 그 역겨운 눈빛 말이야. 리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거대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관자를 꺾었습니다.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 손에 뼈가 으스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이세아는 손목시계를 불러 조탓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1분이다. 미철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세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내 놈에게 1분을 주겠다. 나와 맨손으로 붙어서 1분을 버티거나 나를 이긴다면 저 밖에 헬기를 타고 도망가게 해주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넌 여기서 내 손에 끝장난다. 리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남조선의 여군 따위가 자신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괴수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이세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오만 방자 한 년 찢어 죽여주마! 육중한 리철수의 몸이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이세아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맞으면 두개골이 한몰될 것 같은 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아는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그녀의 코앞에 닿기 직전 그녀의 고개가 유령처럼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허공을 가른 리철수의 주먹이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세아의 주먹이 리철수의 명치를 파고들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리철수의 입에서 헛바람이 터져나왔습니다. 크악! 리철수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팔을 휘둘러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세아는 이미 그의 사정권 안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철수의 팔을 휘감아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조타시를 채웠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이세아의 발차기가 리철수의 오금을 가격했습니다.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듯 리철수의 무릎이 바닥에 쾅 하고 찍혔습니다. 그는 고통과 당혹감에 젖은 눈으로 이세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속도와 기술이었습니다. 이세아는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30초 남았다. 일어나라. 리철수는 치욕감에 이를 갈며 품속에서 숨겨둔 단검을 꺼내들었습니다. 비겁하게 무기를 꺼내둔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조명을 받아 번뜩했습니다. 죽어버려! 칼날이 이세아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세아의 눈동자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며 리철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아귀 힘은 강철 같았습니다. 손목이 으스러지는 고통에 리철수가 칼을 놓쳤고 단검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리철수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조였습니다. UDT 특유의 리어 네이키드 초크였습니다. 경동맥이 압박당하자 리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세아의 팔은 쇠사슬처럼 그를 옥죄어왔다. 그녀는 리철수의 귓가에 대고 지목에서 온 사신처럼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잘 들어라. 네가 무시했던 그 계집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사령관이다. 내 놈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리철수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산소가 차단되면서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타탁 위에 놓인 시계의 초침이 50초를 가리킬 때 리철수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했던 몸뚱이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세아는 기절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적의 수장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세아는 흐트러진 호흡 하나 없이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 너머로 적함대 전체에 그녀의 목소리가 송출되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장 이세아다. 너희들의 지휘관 리철수는 제압되었다. 지금 즉시 모든 엔진을 끄고 투항하라. 만약 10초 내로 100기를 올리지 않는 함정은 이 바다를 너희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적의 함정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를 수놓던 적이 은진 소리가 잦아들고 파도 소리만이 다시 고요하게 차올랐습니다. 이세아는 바닥에 쓰러진 리철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카락 뭉치를 꺼내어 그의 얼굴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건 내 놈의 패배를 기리는 조화다. 감옥에서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라. 그녀는 뒤를 돌아 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상황 종료. 놈을 결박하고 본대에 승전보를 타전한다. 우리는 돌아가서 덜 끝난 청소를 마무리한다. 대원들의 우렁찬 복창 소리가 조타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세아는 창밖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빛이자 아직 섬에 남아있는 부패한 내부의 적들에게 내릴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혀진 채 치욕을 삼켜야 했던 그 차가운 식당 바닥의 기억은 이제 화양 연기와 함께 서해의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교전이 끝난 후 백령도 앞바다의 파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적군의 포성이 아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웅장한 엔진 소리를 토해내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산맥처럼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함이 위용을 드러내며 승리한 용사들을 맞이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고 군복은 땀과 바닷물에 절어 뻣뻣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찢을 듯한 로터 소리가 고막을 때리며 수송 헬기 편대가 갑판 위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물자를 실은 헬기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이 병사들의 전투복 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냄새는 평소의 기름 냄새나 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친 병사들의 위장을 자극하는 도저히 이 바다 한가운데서는 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고소하고 기름진 향기였습니다. 헬기의 램프가 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이세아 소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이 해풍에 날렸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전장의 여신처럼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조리병과 지원 요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박스가 바닥에 내려놓아질 때마다 둔탁하면서도 기분 좋은 소리가 갑판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선명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식량도 건빵도 아니었습니다. 이세아 소장이 병사들 앞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고도 파도 소리를 뚫고 모든 병사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이세아는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려! 수백 명의 군화 뒤꿈치가 동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갑판을 울렸습니다. 오늘 너희가 지킨 것은 단순한 섬 하나가 아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내 부하들이 쓰레기 같은 국으로 배를 채우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녀는 옆에 쌓인 박스 하나를 발로 툭 찼습니다. 박스 덮개가 열리자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피자의 황홀한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국방부 예산이 아니다. 너희들 등골을 빼먹고 호의호식하던 강민호와 그 일당들이 숨겨놓았던 비자금, 그리고 내 사비를 털어 준비했다. 놈들이 룸살롱에서 탕진하려던 돈이 이제 너희들의 살과 근육이 될 것이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꿀꺽,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이세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위치로. 메뉴는 피자와 치킨, 그리고 시원한 콜라다. 전투는 끝났다. 이제 위장을 채울 시간이다. 식사 시작! 그 순간 가판이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와! 병사들의 함성은 방금 전 적을 향해 돌진할 때 질렀던 함성보다 더 크고 우렁차게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스 테이프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이 부서지는 소리,
톡 쏘는 탄산음료 캔이 따지는 청량한 소리가 마치 승전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세아는 그 소란스러운 축제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장교석 상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판 구석 헬기 착륙장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병사들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박이병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민호 중령의 발길질에 채이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 병사였습니다. 박이병은 자신의 손바닥보다 훨씬 큰 피자 한 조각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치즈 사이로 붉은 페퍼로니가 박혀 있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전 흙탕물 같은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눈물 흘리던 기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고 국가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이세아가 박이병의 옆 바닥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치킨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 하는 소리가 박이병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이병이 화들짝 놀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세아가 손에 든 닭다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우물거리며 무심한 듯 툭 내뱉었습니다. 앉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장군이 건드려서야 되겠나. 박이병은 엉거주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콜라캔을 따서 박이병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치 하고 탄산이 올라오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메웠습니다. 그녀는 박이병의 손에 들린 피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식는다. 얼른 먹어. 이건 명령이다. 박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피자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치즈의 풍미와 토마토 소스의 새콤달콤한 맛이 미각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그가 군대에 온 이후 처음으로 느낀 사회의 맛이었고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박이병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피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안에 가득 찬 음식물을 삼키지도 못하고 꺽꺽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숙연해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이병이 겪었던 지옥을, 그리고 그를 구해낸 것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 미친 여장군이라는 것을. 박이병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씹던 피자를 간신히 삼키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박이병의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벅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세아는 먹고 있던 치킨뼈를 종이박스에 던져넣고는 기름 묻은 손을 물티슈로 벅벅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친 손으로 박이병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듯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난로 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세아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하게 박이병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군인은 억울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겼을 때, 그리고 전우가 곁에 있을 때만 흘리는 게 눈물이다. 너는 오늘 충분히 밥값을 했다. 그러니 당당하게 먹어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에 모여 앉아 정신없이 피자를 먹고 있는 어린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패배감은 없었습니다. 입가에 소스를 잔뜩 묻히고 서로 낄낄거리며 콜라를 부딪히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20대 청춘들이었습니다. 이세아는 다시 박이병을 바라보며 장난스럽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둬라. 내일부터는 UDT식 지옥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배에 든 기름기 다 근육으로 바꿔줄 테니 각오해. 박이병은 눈물 젖은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대 후 처음으로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박이병의 힘찬 대답에 주변 병사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군님, 치킨 더 없습니까? 여기저기서 활기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갑판 위에는 다시금 왁가지껄한 소음이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소리,
캔을 따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가 어우러진 그 소리는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습니다. 이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갑판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는 서쪽 수평선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바다를 온통 붉은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피자 냄새와 바다 냄새가 묘하게 섞인 그 공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병사들이 그녀를 향해 무언의 존경을 담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세아는 더 이상 감찰관도 무서운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아준,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진정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세아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군대지. 그녀의 독백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갑판 위 수백 명의 병사들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식사 소리는 엔진 소리보다 더 웅장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서해의 밤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자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 빠진 과거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들만의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배부른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별이 뜨기 시작한 밤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밤새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백령부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합니다. 코끝을 찌르던 매캐한 화약 냄새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에 씻겨 내려갔고 피비린내 대신 고소하고 기름진 냄새가 갑판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철썩. 한국무함의 거대한 선체가 파도를 가르는 묵직한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립니다. 갑판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맹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던 해병대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끈따끈한 피자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헬기로 공수된 수백 판의 피자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고 얼음이 가득 담긴 양동이 속에서는 콜라캔이 달그락거리며 청량한 소리를 냅니다. 치즈가 길게 늘어지는 피자를 한 입 베어문 박이병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이 해결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은 뜨거운 눈물입니다. 이세아 소장은 함교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짧게 잘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강민호가 억지로 잘라낸 그 머리카락은 이제 수치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훈장이자 전장을 지배했던 사이렌의 서늘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옆으로 부관이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를 내밉니다. 사령관님, 군사법원 이송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놈들은 지금쯤 헬기에 태워졌을 겁니다. 세아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박 이병에게 전해 그가 흘린 눈물값은 놈들의 남은 인생 전부로도 모자랄 거라고. 장면은 순식간에 차가운 회색빛이 감도는 군사법원 법정으로 전환됩니다. 챙그랑, 챙그랑. 무거운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법정의 정막을 찢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선 강민호 중령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름기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거만하게 치켜 올라갔던 턱은 바닥을 향해 처박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찬란한 계급장은 이미 뜯겨나가고 없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하고 굵은 목소리가 법정을 울립니다. 피고인 강민호, 군형법 제24조 군수품 횡령, 제62조 가혹행위, 그리고 전시작전 이탈 및 직무유기.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종이를 넘기는 사락거리는 소리만이 강민호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이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한다. 강민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변명하려 하지만 성대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입니다. 쾅! 육중한 나무망치가 법대 위를 내리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강민호의 귓가에 꽂힙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제적과 동시에 모든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며 이등병으로 강등하여 불명예 제대 조치한다. 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해병대 대대장이라고. 강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합니다. 억센 손길에 의해 바닥에 짓눌린 그의 얼굴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뭉개집니다. 끌고 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한때 왕처럼 군림했던 폭군의 최후는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영원히 세상의 빛과 격리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의 벽과 매일 밤 찾아올 죄책감 없는 악몽뿐일 것입니다. 다시 백령도의 부두. 거대한 수성 헬기의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두.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주변에 모래바람을 일으킵니다. 이세아 소장이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청령여단의 전 장병이 도열해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눈에 초점이 없고 어깨가 축 처져 있던 오합지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아는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대열의 맨 앞에 선 박이병이 목청이 터져라 외칩니다. 부대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촥! 수백 명의 군화 뒤꿈치가 동시에 붙으며 나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땅을 울립니다. 절도 있게 올라간 손끝은 일제히 눈썹 끝을 향합니다. 그들의 눈은 이세아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아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거수경례로 답합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닌 자랑스러운 지휘관의 미소였습니다. 헬기가 지면을 박차고 떠오릅니다.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세아는 헬기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되뇌입니다. 기억해라. 군대의 힘은 최첨단 무기나 두꺼운 장갑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푸른 바다, 그 위에 피어났던 붉은 혈투의 흔적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전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지 않을 지휘관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돋지 않는 법. 헬기는 붉은 석양을 향해 기술을 돌립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마치 그녀의 다짐을 세상에 공표하는 듯합니다.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 또다시 신성한 군복을 더럽히고 내 부하들의 피로 배를 채우려 한다면 그때는 가위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총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화면은 서서히 멀어지는 헬기의 뒷모습을 비추며 암전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아 소장이 남긴 피의 교훈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리더십이란 부하를 공포로 지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피 흘리며 신뢰를 쌓는 것일까요? 강민호와 같은 지휘관이 과연 소설 속에만 존재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이세아 소장의 통쾌한 복수에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군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더욱 치밀한 작전으로 돌아온 이세아 소장의 또 다른 활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빛을 베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